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씨양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황교안, 김학의 동영상 이미 알고 있었다 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핵폭탄이 하나 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김학의 C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인지 성폭행인지 이 동영상에 담겨있는 CD가 존재하고 이걸 박영선 의원이 가지고 있었다. 이걸 황교안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갑자기 박영선 청문회에서 황교안 청문회로 휘욱 바뀝니다. 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기에 지루하죠. 그래서 아마 안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짧게 청문회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 1라운드 자료 제출 공방이 이뤄집니다. 박영선 후보 왜 달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본인이 청문회에서 공격수로 활동할 때는 그렇게 자료 제출 안 한 사람을 들들들 볶고 공격하더니 본인이 후보자가 되니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를 해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현재 미제출된 자료 목록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지출 내역, 후보자, 직계, 비속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연간 학비, 기숙사비, 후보자와 배우자와 소속된 서울 클럽의 소속 회원 명단, 활동 내역, 연간 회비, 아들 초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장학금 목록, 최근 10년간 후보자 각종 행사, 축사 및 격려사 전문 일체, 10년간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사촌관계 인적 사항, 자녀 학적 변동 사항 및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일부, 대학교 대학원 학적부, 성적표 사본 일부,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시술병원, 이런 자료를 미제출했는데 이게 도대체 청문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 자료냐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방어를 해줘요. 자, 그리고 1라운드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바로 언주와의 격돌입니다. 자, 우리의 언주가 박영선 언냐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다. 자, 중기부 장관이 되는 자격으로 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49건이나 발의를 했다. 그래서 정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 언주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우리가 줬는데 이메일에 오타가 있어서 잘못 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보냈다. 이건 보좌진들의 실수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이러면서 언주가 약간 뻘쭘해졌습니다. 자, 2라운드 들어갑니다. 복수 국적 아들 공방입니다. 왜 18세가 됐는데 국적 선택 안 하냐? 왜 이중국적으로 그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에 의거해서 18세 이후에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됐고요. 홍준표 의원을 갖다가 훅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아들은 군대 갈 겁니다. 이러면서 군대 갈 거죠.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3라운드 해외 골프 공방입니다. 2009년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부부 동반 골프 민주당 의원들끼리 갔죠. 이러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자질 검증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박영선 의원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금요일에 출발을 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고 주말을 이용한 일정이었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국정원의 미행과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KBS에 보도가 됐었고 국정원의 사과까지 받았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자한당에선 됐고요. 4라운드 입출금 내역서 제출 공방입니다. 또 자료 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입출금 내역서 왜 안 내냐?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입출금 내역서까지 원하는 건 처음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있고 거기를 보면서 의심되는 부분의 입출금 내역을 요구한 적은 있다. 그런데 전체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해달라는 건지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띄워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입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의심이 가는 부분의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황교안을 또다시 끄집어 들이면서 싸워갑니다. 자, 5라운드 여기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김학의 동영상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신 적이 있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쓱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일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공을 툭 던져줍니다.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토스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그 토스를 받고 스파이크를 자유한국당 중앙에다가 빡 내려 꽂습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동영상 CD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봤는데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런 동영상 CD가 있으니 차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라는 말을 던져요. 여기서 정치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용주 의원은 토스 성공, 박영선 공격 성공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 토스 들어갑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물어봤느냐? 박영선이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민망해서 여성으로서 계속 보기가 좀 그랬고 자신은 조금 보다가 말았고 가장 많이 보신 분은 박지원 의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을 또 참전시킵니다. 청문회 6라운드 대마초 의혹을 꺼냅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이 유학생들이 매년 3%씩 대마 흡연율이 늘어난답니다. 아들의 해외 계좌 카드 사용 내역을 내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대마초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높아지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똥볼을 차버리죠. 자, 이렇게 되고 7라운드 자료 제출을 또 공방이 나옵니다. 자료 제출 왜 안 하냐? 또 공방이 일어나요. 적십자 회비 자료도 왜 안 내냐? 이름에 적십자 회비는 맨날 나오죠. 자, 이러고 정회가 됩니다. 8시에 속회하겠습니다. 땅땅땅. 그러나 8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청문회 보이콧 선언하고요. 청문회는 산회됩니다. 이렇게 박영선 중기부 장관 청문회는 일단락이 됐어요.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그런데 여기서 웬 핵폭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에 대한 의혹이죠. 자, 지금까지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떨어져 버린 핵폭탄, 박영선과 황교안의 김학의 동영상을 알고 있었는지의 진실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CD의 존재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를 만난 증거를 당일 스케줄표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말하니까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이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많이 만난 건 인정한다. 근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을 참전시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박지원한테도 막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3월 13일에 황교안 대표를 만난 적 있다라고 하면서 수첩을 딱 보여줍니다. 기자들한테. 그러면서 뒤에서 박영선을 지원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에서 자,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불법으로 입수한 자료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또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JTB 뉴스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초에 2013년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CD 동영상, 녹음 테이프, 사진 등 3가지를 받았다. 경찰 고위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걸 법사위에서 활용해 언젠가는 폭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박영선에게도 이 CD를 주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민주당 시절 박남매로
유명했었던 두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토스를 했었던 청문회 때 첫 번째 토스를 했었던 이용주 의원이 추가 폭로를 합니다. YTN 라디오에서 2013년 1월 정도에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 동영상 이야기가.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나도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구해서 보게 됐다. 나는 청와대가 모를 수 없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정청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청와대 개입 흔적이라면서 일지별 정리를 해줍니다. 요걸 보면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박영선 법사위원장실에서 황교안 만났다. 그리고 박영선이 김학의 CD에 대해서 얘기하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 취지로 황교안에게 이야기를 했다. 3월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됐다. 같은 날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표명. 3월 18일 경찰이 김학의 사건 내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3월 21일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그리고 경찰 수사라인 4인방이 전원 교체됐다는 것도 올리는데요. 4월 5일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울산지청장으로 발령이 됐고요. 4월 15일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4월 18일 이명규 경찰청 수사과장 국회 경비대장으로 발령이 됐어요. 4월 18일 반기수 범죄정보과장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10차례 모두 기각이 됐어요. 이것이 박영선이 터뜨린 폭탄입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의 동영상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전 영상에서 태국으로 빤스런 하다가 걸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난교 동영상, 한국말로 떼씹 동영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댓글에 성폭행입니다. 약물로 인한 성폭행입니다. 라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아직까지 이것이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성폭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성접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 자, 2013년 6월 17일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느낌이 오죠? 이미 황교안은 김학의의 동영상, 성폭력 동영상인지 성접대 동영상인지 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김학의가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고소하겠다 난리가 났고요. 민주당은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박영선을 털 때 좀 준비를 많이 하고 털었어야지 잘못 건드렸어요. 제가 신도림에 살거든요. 박영선 의원 지역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박영선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분이요, 아군으로 있을 때는 좀 든든하고요, 적군으로 있으면 매우 피곤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박영선을 한번 털어보려고 했으나 지금 잘못 건드린 박영선에게서부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뽑힌 당대표 황교안이 이런 지금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데미지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